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이 잘 알지만서도 출마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포항 지역에서 재활동부터 야당 생활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고향은 이제 흥해지만 자란 곳은 포항 송도입니다. 예. 그래서 포항 남구죠. 그래서 송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서울로 직장 간 거 외에는 송도 살다가 지금 집 주소는 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남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한번 해결해 보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배경도 서민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이어서 포항 시민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포항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것이 우리 이제 그 유선자 후보의 그 포항의 어떤 발전하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 공약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공약이 몇 개 있죠. 예. 주요 공약도 있고요. 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 저 포스코 수소하는 제철소 건립에 관한 겁니다. 예. 이거는 포항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포스코가 포항에 있느냐 없느냐 천지 차이죠. 예. 인구 50만을 지탱하는 것은 배터리 산업이 아니라 포항의 철강 산업입니다. 예. 배터리 산업은 뭐 주가가 올라서 신이 날지도 있습니다만은 고용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해봤자 몇만 명. 그런데 포항 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은 한 수십만쯤 되죠. 인구 전체 50만 중에 근로자가 한 2, 30만 잡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석탄 용광로가 아니라 수소하는 제철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원과 그 건립이 필요한데, 뭐 포항시라든가 다른 정당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제 저 뉴스를 보고 보도자를 보면 다른 데도 후보들도 관심을 갖고 있네. 포스코에 물어보십시오. 포항 지역에 그걸 가장 크게 큰 소리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수소하는 제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걸 성공 못하면 포항 철강 산업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활이 있는 문제가 포스코 수소하는 제철소 건립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 이런 것들은 제가 법을 만들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되어야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포항 시민들께서 진짜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하면 일으켜서 유승찬 한번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공약도 더 말씀하시죠. 또 있죠. 이제 울릉도 관계되는데 울릉도 독도 문제는 요즘 솔직히 굉장히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예요. 저도 독도에 아이들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가봤는데 제 자식들은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매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것처럼 독도는 우리 지역구잖아요. 또 포항 남구 울릉군 지역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릉도에다가 독도 수호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 수호청은 독도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항일 운동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울릉도 한번 찾아가기 운동,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일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울릉도 한번 가보자, 독도를 한번 가보자, 이런 운동을 벌이면 울릉도의 관광 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항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잘 더 만들고 확충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이런 새로운 울릉도가 만들어져서 민족 정신과 항일 운동의 역사도 공부를 하고 독도도 수호하는, 일본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화들이 우리나라 포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수익은 어쩔 수가 없는데 포항 지역에서 돌아가는
그 사회적 경제는 포항 지역이 재투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 포항 센터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예. 지역 순환 경제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먼저 포항에 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포항 지역 규모에서 지역 순환 경제가 잘 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화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수익이 우리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 지역 서민들의 경제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순환 경제 포항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이제 우리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소금이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독도에다가 울릉도에다가 독도 수호청을 하나 싶다. 세 번째가 이제 지역의 재원들이 가능한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그 외에 또 우리 유후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뭐 기타 공약도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 전공과 대학원 전공도 환경 쪽입니다. 환경공학을 공부했고요. 경영학은 또 환경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돌아와서 환경에 관한 일을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송도가 고향이니까 어릴 때 어머니께서 빨래하고 나면 철 가루가 날아와서 옷 하얀 옷이 붉게 변하는 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도, 해도, 청림, 뭐 인덕, 제철, 오천 이 전체적으로 현재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를 진짜 깨끗하게 한번 하고 싶은 아까 수소환원 제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이 없어야 대기 오염이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배경을 살아가면서 환경 문제를 대기 오염 문제와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또 키우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밑에 뻘이 있습니다. 뻘에 수원 중독이 됐단 말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수십 년간 수원이 무게가 있으니까 밑에 침하거든요. 그걸 다 드러내고자 최근에 보니까 예산을 타당성 조사한다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저도 그런 일이 전문가이니까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포항 주민들도 한번 유승찬이가 진짜 환경 전문가인지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이 친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도 그렇고 정부에서 일할 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블루베리 3단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가 들어옵니다. 그걸 기획한 조직이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제가 감사를 있을 때 부하 본부장이 와서 그쪽 포항으로 진출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특히 제 고향이니까 그 어디 가서 감사님이 직접 하셨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 내가 못하겠고 어떤 그 밑에 있는 기후본부 쪽에서 매립지 담당하는 폐기물 본부 쪽에서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된 촉발 지진 배상 문제도 법을 빨리 만들어서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가족들 이름으로 다 신고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포항 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경기도 교육청 근무할 때인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18층이거든요. 울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느꼈는데 가족은 느낀 거예요. 왠지 위험하다고 해. 그래서 아마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쭤까지 또 하고. 그럼 이제 우리 또 유권자들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유 후보가 다른 후보의 차별성이 뭐냐.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실 말씀 있으면 뭐 말씀하십시오. 철학이라 하면 인생의 나침판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저 나름대로 살아온 배경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치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인생의 역경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질곡들을 넘어가는 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배경, 철학이 없을 수 없죠. 예. 난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철학과 내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잘 함께 혼합을 하면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의 험로를 개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알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저는 제일 큰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어릴 때 회초란만 안 먹고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크리스찬이셨어. 두 분이 새벽에 손잡고 새벽기도 가던 길이 생각나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런 사랑을 저한테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주변에게 다른 인생들한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까, 더불어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배경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포항이 갖고 있는 지역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아니면 동력이 저한테는 좀 충만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체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역순환 경제라든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걸 좋아합니다. 이제까지는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팽창적으로 시장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골고루 잘 사는 서민들도 함께 생활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때거리 걱정 않는 그런 포항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그건 자신 있거든. 제가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산업을 진행하고 돈을 잘 벌 줄 아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을 재화를 잘 나눌 줄 아는 그 분배하는 게 그 정치거든요. 돈 잘 버는 것도 정치 경제지만 그걸 잘 재화들도 수익된 것을 나누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승찬이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제 부모님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듬뿍 이제 인생 철학에서 그 사랑을 이제 공동체로 나누고 그죠? 실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애 시절이 유엔 원조병원에서 연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당시 어머님 간호사인데 그 당시 간호부라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약재실에 근무하는데 그래 사랑스러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이 포항으로 와서 흥해 성곡 한센시 병촌에서 사셨거든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궁금했어요. 부모님 삶에 대해서. 근데 많이 안 가르쳐주고 조금씩 가르쳤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 제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제일 궁금해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자꾸 그랬었는데 그래서 송도로 이사를 왔어요. 태어나자마자 겁이 나가지고 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포항 지역에 살아가면서 동네 주민들과 관계 맺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솔직히 크리스찬 기독교에 간 여러 가지 마인드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거든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99마리 잘 살 거니까 한 마리를 길을 잃은 찾아오는 것이 그게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의 임무와 역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안 될 것 같지만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유승찬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또 우리 지역 문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위해서 꼭 이런 법을 입법하고 싶다 하는 생각하신 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에 지원하는 법률 있죠. 그다음 이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이 샘물 쓰지 마시오라는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해도 주민들을 위한 건데 폐암 환자가 있었다든가 제 어머님도 기관지가 안 좋아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포스코 때문이냐 아니냐는 더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어찌됐든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주변 지역은 건강권이 잘 훼손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그래 그거를 바로잡고 건강을 정의시키고 주민들 환경복지라 그러는데 그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독도수호청도 법률 없이는 그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지키는 법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 생명 안전, 그리고 먹거리, 또 생산을 잘해야 되니까 수소, 환원, 제철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거. 탄소 중립을 해야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크게 세 가지 정도는 법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 후보께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시원하게 하십시오.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항 지역은 답답합니다. 제가 느끼에. 그건 공부를 서울서 하고 생활도 서울서 해봤는데 경기도에 가가 공무원 생활도 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아주 자유롭고 사고도 다양하고 은변도 아주 자유롭고 그렇게 살다가 포항에 와보면 포항 지역은 일방향이고 저도 커뮤니케이션 이론 공부해봤는데 일방향이고 상방향이 아니에요. 한 80대 20 구조. 재밌게 말씀드리면 80대 20인데 20%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숨어서 이야기해요. 80%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80대 20이 아니고요. 100대 빵이에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어떤 분은 포항이 100만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런 방향으로는 나아가서는 정치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없이는 100만 도시가 되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작은 경험이지만 모나코에서 UNEP 유럽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 때문에 갔었는데 UNEP 예를 들어 모나코 옆에 깐느라는 게 있어요. 깐느가 영화제를 하는 데인데 영일 때보다 작아요. 저는 직접 봤으니까 그 레드 카페 깔린 그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극장인데 근데 공항은 없습니다. 깐느에. 깐느 공항이 없고 옆에 가면 니스 공항이 있어요. 니스에서. 근데 니스에 뭐가 있냐면 샤갈 미술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샤갈. 자, 그러면 공항에서 니스에 와, 더고를 공항에서 니스 왔다 니스 깐느 오는 거잖아요. 포항이 안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스코는 재화를 많이 만들어내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근데 과연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다양성과 사회적 다양성이 있냐는 거죠. 80대 20 구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투표를 물론 깨우쳐야 되겠지만 진짜 세련되게 해야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포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예술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다종다양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데 과학기술자들이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정주지 마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삼성이 연구소가 다 용인에 몰릴 겁니다. 지금. 용인에. 왜 그런가 하면 남방 한계선이 용인이에요. 수도권에서. 용인 밑으로는 과학기술자가 안 온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이라든가 뭔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은 포항에 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이 미래지향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제도시화되고 국제도시 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 100만이 되는 거죠. 지금 50만에서 빠져가 49만, 48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포항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순찬에게
포항을 한번 찍어가지고, 유승찬에 찍어가지고 포항이 바뀌었다는 거를 변화하고 개벽한다는 이야기를 보여줘야, 아, 포항이라는 도시가 국제화도 되고, 다양성도 되고, 그러면, 언론 방송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그러한 포항 도시가 되었구나. 그때 인구가 모이겠죠. 저는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또 객관적 평가를 하고 또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선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